안녕하세요, 준이치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테슬라 오너 채널에서 진행한 모델 Y 엔지니어 책임자 프로그램 매니저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모델 Y에 대한 디테일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델 Y에 갖고 있었던 아쉬웠던 점과 그리고 새로운 모델 Y에 그것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아닌지, 개선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개선이 되었는지 등등, 기존에는 소식통들에 의해서 한 달이 건너서 살짝 가공되어서 제공되었던 새로운 모델 Y의 디테일한 정보들을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듣게 될 수 있었던 너무나 좋았던 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들은 차량 엔지니어 책임자 네이선 디 주스토, 모델 Y의 프로그램 매니저 엠마누엘 라마키아이며, 참고하실 점은 한 질문에 대해서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주로 대답을 하는데, 그걸 따로 구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 라고 영상을 전달드리면 만드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너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어차피 이 둘의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 아예 없고 통일된 의견이기 때문에 하나의 답변으로 묶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질문자는 기존 모델 Y는 모델 3의 큰 버전이었다. 그리고 뉴 모델 Y는 자체 디자인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는가? 그리고 이 새로운 모델 Y의 디자인이 담고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변은 네, 새로운 모델 Y의 디자인은 의도적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모델 Y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우리의 목표는 셰시, 헤드램프 등등 모델 3와 가능한 많은 부품을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모델 3와 공급망을 공유하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조금이라도 생산 시기를 앞당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였는데요.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테슬라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때 당시엔 테슬라는 지금처럼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산성을 개선해서 한 대라도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델 3와 최대한 많은 부품을 공유해서 그것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Y는 모델 3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후에 모델 Y가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되면서 우리는 모든 지역에 전용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대륙 4개 공장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델 3와 모델 Y를 서로 분리할 수 있게 되었고, 모델 Y만의 공급망과 디자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 Y의 독자적인 디자인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답을 했고요. 그들은 계속 이어서 답변을 했는데요. 그리고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이버 트럭과 사이버 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라이트바를 도입한 것이 말입니다. 이전 모델 Y에는 미학적 관점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제약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생산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디자인을 만들어낸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에 진출하여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디자인을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델 Y에 어울리는 미적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현재의 디자인이 모델 Y의 형태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너무나 동의하는 게, 모델 Y는 실제로 작은 차가 아님에도 모델 3를 늘려놓은 디자인 때문에 살짝만 뒤로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둥글고 귀엽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실제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게 느껴지는 차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모델 Y의 디자인이 모델 Y의 설계 의도와도 더 잘 맞는다라는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질문자가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전에는 기가 베를린 전용 색상이 있었고, 이번에 기가 상하이에서 빙하블루와 같은 특별한 색상이 생겼습니다. 이 색상이 미국 시장에도 들어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존 모델 Y의 블루 색상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존 블루의 색상을 신형에서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미 한정 새로운 색상을 디자인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새로운 색상이라는 게 빙하블루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새로운 색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답변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색상이 출시될 타이밍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는 없지만 제품이 램프업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것을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우선 질문자는 기가 베를린 전용 색상을 말하는 게 미드나잇 체리 색상을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당 색상은 여전히 베를린산 모델 Y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빙하블루는 상하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 색상이 북미 시장에 추후 들어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는 물어본 듯하고 답변을 보니까 북미에서는 당장은 빙하블루 색상을 들여오지 않는 듯 보이고 기존의 블루 색상을 새로운 모델 Y에 적용해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빙하블루는 북미에는 당장은 추가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북미엔 새로운 색상이 추가가 될 것인데 추후에 그것이 빙하블루인지 아니면 제3의 색상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후미등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후측 디자인에서 고려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답변은 후면 미등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것은 사이버캡의 프로토타입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모델 Y로 확장하였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독특한 조명입니다. 그것이 차를 정말 돋보이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X에는 모델 Y의 후면등이 켜진 상태로 이렇게 주행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차량의 조명만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이렇게 간접 조명이 생각보다 넓은 영역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현재 새로운 모델 Y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모습이 되었고 그 디자인이 단순히 미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서 생산적인 측면도 고려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질문자는 신형 모델 Y는 중국에선 로고가 있으나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요. 그들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 디자인 의도는 로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 로고가 없는 형태가 본래 의도입니다. 이유는 로고 없이도 테슬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차별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로고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규제 승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규제 기간에 로고 없이 출시하는 것을 설득할 수만 있었다면 중국 시장에서도 로고가 없을 것입니다. 라면서 이 로고에 대한 의문을 말끔하게 해소해줬습니다. 따라서 로고가 없는 것이 기본 의도고 중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의 규제가 엄격한가 봅니다. 그래서 로고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입니다. 질문자는 새로운 모델 Y의 주행거리가 기존 발표에 따르면 이전 대비 2.8% 증가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혹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답변은 하루 전에 공식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2.8%보다 더 증가한 5%입니다. 즉 526km를 주행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관객 일부가 와우라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배터리 팩을 늘리지 않았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궁금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터리 팩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넣으며 개선하는 방식을 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 비용을 높이고 차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했고 차의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주행거리 관련 개선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은 브레이크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캘리퍼를 개선했습니다. 전기차에서 효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유지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팩이 커지면 충전 시간도 늘어나지만 그것을 키우지 않고 효율성을 개선하면 충전 시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즉 충전 시간에도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배터리의 비용이 차량 가격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 팩을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효율성은 정말로 중요하고 방금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야기했지만 타이어도 있고 공기 역학도 있고 저전압 부하도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서 쓰이는 작은 LED까지 고려하면서 효율성 절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말 모든 세부 사항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드 미러에 추가된 선은 단순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한 접근이었습니다. 서스펜션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질문자는 앞선 답변에 대해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 모두 집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모델 Y의 정숙성, 서스펜션과 핸들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었고 진동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들의 답변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스펜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정숙석에 대해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 역학을 개선해서 풍절음을 줄였습니다. 모델 3를 개선하며 했던 것들을 모델 Y에도 적용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등 후면까지 개선해서 차량의 전체적인 주행 흐름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중 접합 유리로 바람 소음을 낮췄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많은 방음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개선된 모델 3와 동일한 서스펜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많은 전문 용어들이 등장해서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부품을 추가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전반적으로 차량의 비틀림 강성이 향상되었고 불안전한 도로의 충격도 잘 흡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행이 매끄러워지고 자신감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테슬라의 DNA인 민첩한 운동성은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모델 Y의 승차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크게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문과 트렁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또한 많은 부품을 추가하고 개선해서 더 부드럽게 닫히고 트렁크도 열고 닫을 때 더 우아하고 부드럽게 작동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였습니다. 질문자는 왜 기어 레버는 제거하면서 방향 지시 등 레버는 그대로 다시 빼서 두었습니까? 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정말 많을 텐데요. 그들의 답변은 방향 지시 등 레버는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이때 방청객 중에 한 명이 이제 핸들을 돌리며 방향 지시를 넣을 수 있게 됐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테슬라 차량에 새롭게 적용된 인테리어에서 방향 지시 레버가 사라지고 버튼식으로 핸들 위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깜빡이를 넣는 게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들은 유럽 시장에서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서 너무 힘들다는 피드백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깜빡이 레버를 다시 제자리로 빼서 피드백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자는 뒷좌석에 폴딩되는 속도가 업계에서 가장 빠른데 어떻게 구현했습니까? 그리고 만약 앞좌석에 누군가 앉아있으면 그쪽은 내려가지 않는 시스템도 있던데 놀라웠습니다 라고 물었고, 답변은 이 전동 리클라이닝에 대해 굉장히 흥미롭게 작업했습니다. 우리는 디자인을 처음에 고안했고 7초 만에 접히는 시트가 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7초는 너무 느렸습니다. 따라서 디자인팀은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최종 4.5초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7초는 업계 표준인데 이 업계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저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센터 콘솔을 재설계했고 내부에 조명 라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대시보드 소재도 있던데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하였고, 그들의 답변은 우리는 차를 계속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개선하는 일종의 장인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곳에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프리미엄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장식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고요한 환경을 위한 접근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정숙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주행 경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 소재를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트렁크도 개선했습니다. 모델 Y는 엄연한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짐을 실을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소재는 적재 물품에 의해 긁히기 쉬웠는데 이제 소재를 개선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또 다른 일은 스피커를 숨겨서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하여 차 안의 분위기를 더욱더 향상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이어졌는데요. 모델 Y에 추가된 전면 범퍼 카메라가 FSD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모델 3에도 그게 추가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모델 Y 주니퍼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하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모델 Y는 차체가 더 높아서 전면의 사각지대가 모델 3 대비 더 큽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시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했고요. 즉 모델 3에는 전면 범퍼 카메라가 추가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실제 차량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갔었는데요. 트렁크는 전체적으로 손상되지 않고 편의성을 위해 개선되었으며 루프 글라스는 실내 열 차단을 위해서 두 겹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또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열을 잘 차단하면 에어컨을 세게 틀지 않아도 되기에 에너지 효율이 더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열 차단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2열의 안전벨트 시작 위치 또한 개선되어서 더 이상 몸을 뒤틀어서 벨트를 잡아당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 3 사이버 트럭과 마찬가지로 양쪽에 사각지대 경고 표시 등이 있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개선점 중 하나는 실내에 4D 레이더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차 안에 사람의 크기를 감지해서 에어백을 더 정밀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추후 2열에 어린아이가 남겨진 경우 심장 박동과 호흡 등을 감지하여 창문을 열거나 긴급 전화를 걸거나 공조 장치를 켜는 등의 조치를 자동차 스스로 취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가 되면 OTA를 통해서 해당 기능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운 날씨에 차 안에 남겨진 어린아이들의 끔찍한 사고 뉴스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테슬라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사고들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기능을 만들려고 한 그 안전 철학도 대단하고 실제로 구현하도록 한 그 기술력도 대단합니다. 그들은 이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 기능이 업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 것이다, 즉 경쟁사들도 이 기능을 채택하려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의 패밀리카로는 모델 Y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테슬라 관계자들이 직접 설명한 뉴 모델 Y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더 매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추후 구매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